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2,000명을 넘긴 지 하루 만입니다. 오늘 새로 나온 환자만 813명인데 환자 1명이 또 숨져 사망자도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대구 지역에서만 확진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대구의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800곳이 다음 달 23일까지 2주간 개학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하노이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베트남 정부의 착륙 불허 통보를 받고 이륙 40분 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베트남은 어제 입국한 우리 국민 약 250명을 군사학교나 병원에 강제 격리했습니다. 퇴원한 환자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70대 여성이 퇴원한 지 엿새 만에 다시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북 청송교도소에 이어 대구교도소에서도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김천교도소에선 수감 중인 60대 남성이 재소자 중 처음으로 감염됐습니다. 경기도 과천에서는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던 경찰서 직원 1명이 감염돼 경찰서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가 여전히 어려워 마스크 한 개를 길게는 사나흘까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확진자가 많은 두어 나라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등에 입국 제한을 적용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800명 넘게 늘면서 전체 확진자 수도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2,000명을 넘긴 지 하루 만입니다. 또 입원 중이던 환자 1명이 숨져서 숨진 환자 수도 이제 모두 17명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나온 환자 수만 이제는 2,000명이 넘는데 신천지 대구교인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병상 부족 문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이 아닌 집에 머물고 있는 환자가 1,300명이나 됩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오늘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813명입니다. 하루 만에 800명 넘게 더해지며 국내 환자는 3,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발병 이후 40일 만에 3,000명을 돌파한 겁니다. 칠곡 경북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남성이 숨지면서 사망자도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확진된 추가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은 대구에 몰려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대구 거주자입니다. 신천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신천지 국내 신도 가운데 유증상자는 3,38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며칠간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 고비라고도 했습니다. 며칠간 대구 지역의 확진 환자 발생은 상당 수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 환자가 나타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신천지 국내 신도 21만 명에 대한 조사를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대구에서는 자가격리 중에 숨지는 환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가 밀려서 병상이 부족해서 병원이 아닌 집에서 기다리다가 증상이 나빠져 숨지는 환자가 생기는 겁니다. 대구의 의료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60대 여성인 14번째 사망자는 당초 자가격리됐었습니다. 그러다 증상이 나빠졌고 결국 숨진 뒤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기침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요일엔 대구 서구보건소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한 전수검사 작업이 많이 밀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천지가 아닌 대구의 감기 증상 환자도 모두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결국 대구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증상이 더 나빠진 뒤였습니다. 지난 27일 숨진 13번째 사망자 역시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사이 증상이 나빠졌습니다. 75살로 고령이었고 신장 이식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병상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확진 환자가 오늘 2,000명을 넘었지만
병상을 구해 입원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집에서 이틀 이상 격리 중인 확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류 기준을 마련해 위험도가 큰 환자를 먼저 입원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대구 상황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아무래도 대구에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쯤 검사가 다 마무리돼서 결과가 집계가 될까요? 네, 일단 1차 조사는 90% 정도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조사 대상인 19만 명 중에서 지금 17만 명 정도한테 증상이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이 중에서 약 2% 정도인 3,381명이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 이 유증상자들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사 물량이 밀려 있는 상태라서요. 이들 가운데서 확진자를 가려내는 데는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루하루 확인되는 환자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 대구 병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요? 네, 대구에서 확진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병실은요, 어제 기준으로 893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음 달 5일까지 1,000개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다음 주가 되면은 1,900개 정도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구 지역 확진자 이미 2,000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병상을 계속 확보하고는 있지만 확진자가 느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새로 확보한 병상조차도 바로 환자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병상을 비우고 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병상이 있어도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의 설명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레벨 D의 보호 장비를 가지고 2시간 동안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2시간마다 또 교대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을 보는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확충이 되지 않고 병석이 300석이 확보가 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300명의 환자를 보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증 환자가 자가격리 중에 숨지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일단 정부 대책의 기본 방향은 중증 환자들에게 병상을 좀 우선 마련해 주는 겁니다. 대구 지역에 병상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국립대병원 그리고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들에서 이 중증 환자들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병상을 줄 수 없으니까 상태를 봐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네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어떤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려내는 일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를 줄이려면요,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시급한 환자를 빨리 가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중증인 환자들이 확진자의 2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대구에서는 대구시 의사회가 나서서 이 환자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현장에서 상태를 좀 보고요, 상태가 나쁘다 싶으면 좀 우선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네, 그럼 바로 대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그곳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 숨진 환자가 나왔죠. 관련해서 혹시 새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어제 사망한 69세 여성 A씨는 기침과 고열로 27일 대구의료원을 찾았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 선별검사소를 들렸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잠자던 도중 의식을 잃어 깨어나지 못했고 사후 확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이처럼 입원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 수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오후를 기준으로 약 2,200여 명의 누적 확진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여전히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조금 전 이자연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구시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환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던데요. 현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당분간 병상 부족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대구에서는 총 65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병원에 옮겨질 수 있는 환자는 오늘과 내일을 더해 488명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마련된 병상이 오늘 하루 추가된 추가 확진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당분간 추가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차이는 당분간 유지되거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집에 머무는 환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걱정이 많을 텐데 어쨌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숨지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구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구시는 우선 이들에게 하루 2차례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 우선 병원으로 이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부터는 대구 의사회 의사들이 나섰습니다. 전화로 진료하는 24시간 한라인 진료 체계를 구성한 겁니다. 어제 하루 350여 명의 환자들을 진료했고 이 중 2명을 입원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병상을 확보하는 것 말고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김동현 교수님도 어제 저희 뉴스룸 나와서 이야기하셨지만 임시시설에서 환자를 돌보자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대구시는 현재 연수원이나 호텔 등 임시 자가 격리 시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다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는 반드시 의료시설이 마련된 병상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지침대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은 이 확진 환자를 병원으로 격리 입원 치료하는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침 변경에 대해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에서 서준석 기자였습니다. 예, 대구 상황이 이렇자 대구의 모든 학교는 다음 달 23일까지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경북 지역도 개학을 일주일 늦추기로 한 가운데 다른 지역도 개학을 연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23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대구의 유치원 341곳과 초중고 특수학교 459곳 등 800곳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코로나19가 갈수록 확산하는 상황이어서 신학기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학이 늦춰져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은 계속 운영됩니다. 추가 개학 연기로 빠진 전체 휴업 일수 15일은 방학 일수를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대구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경상북도도 오늘 개학을 일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707곳과 초중고 특수학교 932곳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3월 9일로 예정됐던 개학은 3월 16일로 한 주 더 늦춰집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개학을 다시 연기하는 것에 대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해 서울도 개학을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이렇게 대구 학교가 개학을 좀 더 미루기로 한 건 아이들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해서죠. 정부는 특히 이번 주말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아야 한다며 외출과 집회, 종교 행사 참석 등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중대한 고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종교나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참여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천지교회 대구 신도들의 검사 결과를 보면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비말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구호, 함성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가급적 집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전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종교 행사 등 실내에서 모이는 자리나 야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업과 개인에게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기업은 재택근무와 연과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들께서는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 주십시오.
대한감염학회 등 11개 학회가 참여한 대책위원회도 긴급 호소문을 냈습니다. 지금부터 2주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민의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일부 집단만의 참여만으론 감염병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접촉을 줄이기 위한 재택근무, 근무시간 유연제 등의 민간 기업도 동참할 수 있게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다행히 이런 정부의 당부대로 포근했던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은 썰렁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집회로 붐비던 광화문 광장도 텅 비었고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곳들도 한산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텅 비었습니다. 빈 광장으로 가는 시민들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급히 발길을 옮깁니다. 광장을 통과해 종로 일대를 오가는 버스에도 승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에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안 나가서 그래 짜놓고도 안 나갔잖아. 죽지 못해 나오는 거야. 집에서 속 터지니까 아예 없다고 봐야지. 지난 주말만 해도 광화문 광장 일대는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금지했지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범국민 투쟁본부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광화문 광장은 고요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범국민 투쟁본부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근한 날씨지만 어린이 대공원의 산책로엔 시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동물원 출입문엔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어린이 대공원도 코로나19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공원 내 동물원 등 일부 시설물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일부 대형 교회들도 이번 주말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예배를 평소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던 서울 중구 영락교회도 마음을 바꿔 온라인 예배를 하기로 결정했고 강남구 충현교회와 강림교회 등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원구 장석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는 주일 예배를 평소처럼 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정부에서도 이번 주말이 중대고비라고 하죠. 전문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 사실 하루 자고 나니 확진자 수가 2,000에서 3,000으로 앞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번 주말이 중대고비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말과 새로운 주에 새로운 확진자들이 네.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는 현재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환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시켜야지만 일주일 내지 열흘 후에 이 유행의 기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이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동 제한과 같은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을 좀 잘 넘기면 일주일이나 열흘 이후에 나오는 확진자 수는 좀 줄어들까요? 네,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숫자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10,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할 거고 네. 이 기간 중에 이 접촉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3월 중순 이후에 더 많은 환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잘 넘긴다 하더라도 이 고비를 잘 넘긴다 하더라도 10,000명까지는 갈 거다 이런 취지신가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 고리를 끊어내야지만 전반적인 유행의 진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자 수가 늘어나면 사망자 수도 늘어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적절한 치료가 빨리 되지 않거나 아니면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사망하는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숨지는 환자분들을 보면 60, 70대의 고령이고 또 기저질환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분들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망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원인이 된 거고 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들이 돌아가시는 상황인 거죠.
교수님 지금 계신 가천대병원은 환자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확진 환자가 3분 계십니다. 대구 그리고 대남병원에서 오신 분이 계시고 인천 지역에서 확진된 분이 계시고 그 이외에도 확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입원하는 분들이 계신 상태인데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 확진 환자를 받으면서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대구 현지에서 이 환자 분류를 좀 빠르고 신속하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 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그런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 병상 수를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뭐 시설 격리, 시설 입원과 같은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환자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구에서 환자를 옮길 때 또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 중증 환자 중에 일부는 상당히 진행을 하면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헬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 헬기의 이용이 권역에 묶여 있거나 한 이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수님 말씀을 듣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모두 72곳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 절차를 강화한 지역도 스촨석에 추가돼 모두 9곳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 상대국에 1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전역에 1단계 여행 유의 경보를, 일본 외무성은 대구와 청도를 뺀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 주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오늘부터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는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베트남 곳곳에서 한국인 250명 정도가 무더기로 강제 격리됐고 심지어는 베트남 당국이 하노이 공항에 착륙하는 걸 막아서면서 인천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비행기가 긴급 회항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아시아나항공 729편은 승객 40명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10분 인천공항을 떠나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분 뒤인 오전 10시 30분 돌발 상황이 터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 공항에 착륙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오전 10시 15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항공사의 공문이 아닌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결국 해당 여객기는 이륙 40분 만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착륙을 거부당한 비행기는 낮 12시 26분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 공항 대신 하노이에서 차로 3시간 떨어진 꽝린성의 번돈 공항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번돈 공항에 이착륙한 이력이 없어 긴급 회항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또 오늘 0시 1분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습니다. 15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2004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직후 어젯밤 한국인이 현지에 도착했는데 이 중 약 250명이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하노이 공항 등 7개 비행장에서 격리됐습니다. 여행객들은 군사학교 기숙사나 병원 등에 수용됐습니다. 공항에 방 2개를 거기다 몰아넣으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베트남 분들 다 같이 있었대요. 베트남은 대구와 경북 거주자 등을 14일 격리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한국인 모두에게 입국 제한을 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여권을 가져간 뒤 공항 바닥에서 10여 시간을 대기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전부 다 그 공항하고 그냥 바닥에 있었고. 박노한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는 베트남 정부와 협의해 격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비행기가 착륙 불허로 돌아오는 건 보기 드문 일인데요.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의 정우진 총영사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총영사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정우진 총영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 하노이에 있는 노이바이 공항에도 직접 나가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어제 대사님과 같이 공항에 나갔다가 오늘 새벽 5시경에 돌아왔고요. 네. 대사님은 오늘 아침에도 다녀오셨습니다. 공항에 보면은 이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치고 계셨고,
또 오래 기다리신 것 때문에 매우 지루해하셨고, 근데 이제 일부 서울로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셨고, 이제 남으신 분들이 그 입국장 내에서 이제 편의시설이 보니까 거의 없어서 네. 좀 매우 불편해 하셨었습니다. 예. 예, 또 그 베트남 측이 우리 정부에 전화로 알렸다는데 중간에 비행기가 돌아왔다면 미리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한 거 아닌가요? 그 지금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처음에 이제 그 항공편의 하강 장소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에서 그 육로로 3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제 베트남 당국이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 소식을 접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게 또 빈 비행기로 오지만 하노이 공항으로 또 하강하는 것을 또 베트남 당국이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뭐 일어나기 힘든 경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부 방침하고 예. 현장에서 이행 부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당국 내에서도. 아, 그런가요? 좀 어떤 혼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래 하강 장소가 네. 그 하노이에서 이제 그 상당히 떨어진 장소로 됐었는데, 그것도 바로 또 다시 또 그 하노이에서 하강할 수 있도록 또 허락을 또 한 걸 보면 네. 또 상당히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그 일관성 있게 좀 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보면 이제 법 규정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준비하고도 이제 실제 이행하면 이제 좀 시행착오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점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조율이 안 된 채로 그냥 급하게 실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착륙지 변경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 번동 공항으로 이제 그 했다가 다시 또 이제 하노이 공항으로 다시 이제 번복을 했는데요. 그 호치민이나 다낭이나 이런 데는 아직은 그런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베트남 현지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은 좀 어떻게 국내로 데려오게 되는 건가요? 조금 전 나온 보도를 보면 항공사들이 빈 비행기를 보내서 데려오겠다 이렇게 하던데 이걸로 충분한 겁니까? 그런 이제 지금 실제로 입국해서 이렇게 어제도 제가 공항에서 봤지만 이제 바로 비행기 타고 다시 귀국을 희망하신 분들은 일부 귀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항 내에서 바로 귀국을 원하시는 분들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또 한국으로 가시려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좀 그런 정도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좀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 귀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항공편 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입국장 내에 계신 분들 중에 한국으로 지금 귀국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아닙니다. 어제 거의 많이 다 소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무비자 입국이 중단이 됐는데 2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격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시설에 격리돼 있는 건지 파악이 되십니까? 예, 지금 많은 곳에 이제 이게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뭐 어떤 데는 군부대도 있고 어떤 데는 경찰병원도 있고 열대병원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한 서너 군데는 지금 가본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군부대 같은 데는 이제 좀 약간 보안 등 문제로 해가지고 방문에 애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뭐 한인회나 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상필품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마스크나 뭐 생수 같은 것들 좀 격리시설 내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당초 대구, 경북 체류자만 입국 금지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지역 체류자들까지 다 격리시킨 이유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그게 보면은 이제 금지 대상이 누구냐는 문제는 이제 명확한 것 같습니다. 문구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하지만 그게 이제 베트남 당국이 지침하고 현장 당국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면밀히 준비되고 시행할 시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좀 일관성 있게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좀 혼선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사실 아까 총영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이례적인 일이 오늘 또 일어났는데 혹시 우리 정부 쪽에서 베트남 쪽에 이야기를 한 게 있을까요? 뭐 저희가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방침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 현장에서 되는 것을 괴리는 계속 지적하고 있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계속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불편 해소에 먼저 주력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 베트남 당국 자체도 현장에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일관성 없고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상황이 빨리 해소되도록 또 그런 괴리가 조금 좁혀지도록 저희가 대사관에서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베트남에 꼭 들어가야 하는 국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기 어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베트남 당국 조치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제 이런 불편함이 이게 자꾸 이제 가중되고 있는데요. 현장 당국이 좀 그래서 소나기 올 때 잠시 피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불편 해소를 위해서 대사관 또 다낭 호치민 총영사관 한인회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베트남 당국이 좀 일관성이 결여된 조치가 당분간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좀 방문을 좀 재고하시거나 연기하시는 것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쁘실 텐데 말씀 고맙습니다. 정우진 총영사였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선 교정시설의 방역망도 잇따라 뚫리고 있습니다. 청송에 이어 대구 교도소에서도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900명이 생활하는 김천교도소에선 재소자 중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대구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50대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도관 중 확진자가 나온 건 경북 청송교도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교도관은 지난 22일부터 의심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신천지 교회와의 관련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측은 해당 교도관과 접촉한 간호사 1명을 자가격리하고 재소자 40여 명은 격리 수용했습니다. 김천 소년교도소에서는 재소자 중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60살 남성입니다. 지난 21일 입소해 다른 재소자 3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인과 접촉해 감염됐는지 외부에서 옮았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선 900명이 생활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도소 측은 밀접 접촉한 재소자와 교도관 등 31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의 접견 등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확진자 수가 3,000명 넘게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는 그 중심에는 대구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 대구 연결합니다. 자, 김지성 기자, 증상이 있다고 환자들 말고도 무증상자, 그러니까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없던 신도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는 약 10,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무증상자에 대해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72%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대구시청이 밝혔습니다. 다만 대구시청은 무증상 확진자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선 무증상자 6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4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 숫자는 정확하게 확인되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무증상자 신도는 더 많다면서요? 네, 8,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에 대해서만 검체 채취가 이루어져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유증상자 검사 결과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유증상자 1,200명 가운데 87%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대구시청이 밝혔습니다. 모두 합치면 검사를 마친 교인들 가운데 82%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전국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도가 아닌 대구 신도들도 검사를 많이 받고 있지만 확진 발생률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상이 안 나타나는 신도들 중에 확진 판정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무증상자의 확진 판정이 높은 비율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통
감염 후 3, 4일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무증상자는 검사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이 검사 대기 중에 증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증상 감염자더라도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증상자는 스스로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소홀히 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지성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퍼지진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경기도 과천에선 경찰서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경찰서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오산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경찰서에 근무하던 60대 여성 직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원은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약 보름 전 과천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걸로 파악됩니다. 어제 과천시 보건소에서 검사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찰서 직원이 사는 곳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동작구 측은 다행히 증상이나 기저질환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50대 부부인 2명의 확진자는 지난 23일 수원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경기도 화성시의 2번째 확진자가 다니던 곳입니다. 따라서 3차 감염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화성시의 병전 부근과 수원시의 영통구, 오산 근접 지역을 방문했고 오산시 관내 지역 방문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명의 확진자가 나온 수원에서도 또 한 명의 시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안구에 사는 20대로 대구에서 올라온 부모와 이틀간 지내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확진자의 부모 역시 이틀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충북 청주 공군부대 병사가 휴가 중 경기 안양시에 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군 안에서 나온 확진 환자는 모두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대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군 당국이 격리한 인원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이번에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군인은 충북 청주 공군부대에 근무 중인 22살 병장입니다. 지난 21일 휴가를 나와 안양시에 머물렀고 최근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안양시에서는 6번째, 군 장병으론 27번째 확진자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같은 부대에서 대구를 다녀온 동료 병사가 27일 확진 판정된 점에 빌어 군대 내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안양시는 이번 확진자 가족 4명은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내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군 당국도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금지하고 대규모 훈련을 연기하는 등 외부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약 1,400명을 격리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화상회의에서 현 시점을 전시에 준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어제 확진자가 나온 현대자동차 공장 한 곳이 멈춘 데 이어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도 2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처 산업단지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는데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방호복 수백 벌을 준비하거나 지그재그 식사를 권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경북 구미 1사업장의 직원 1명이 어제 저녁 1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19일 다른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걸로 파악돼 집에서 대기해왔습니다. 회사는 당시 사업장을 방역한 만큼 생산에 차질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구미 2사업장 직원이 배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직원과 함께 일한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해당 층을 방역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구미 사업장 복지동의 은행 직원이 확진자로 확인돼 사업장 일부 구역을 사흘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확진자가 나온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이 멈춰서면서 인근 산업단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자동차와 철강, 정유화학 등 수출 주력 업종 핵심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방호복 수백 벌을 준비했습니다. 석유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365일 24시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이 발생했을 때 폐쇄를 할 수 없으니까
또 관계사들 구내식당에서 맞은편과 바로 옆자리를 한 칸씩 비워 지그재그로 앉아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서여의도영업부와 인근 여의파크점을 어제 저녁 긴급 방역했습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대구 경북 영업점 영업시간을 1시간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퇴원한 환자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치료가 돼서 퇴원했는데 기침과 가래 같은 증상이 있어 다시 검사해보니 또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보건당국은 재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재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퇴원 엿새 만에 다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내 첫 사례입니다. 보건당국은 몸에 남은 바이러스가 재발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감염된 것인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재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면역이 좀 저하된 상태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구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사례 검토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환자가 고령인 만큼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몸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퇴원한 뒤 새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여러 경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일본에서는 40대 여성이 퇴원 25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쓰촨성에서도 퇴원 열흘 만에 다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사례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해 방역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은 감염 경로가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보니 다른 확진자와 엘리베이터를 탄 게 유력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고 1분 동안 마주치기만 했는데도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전영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성동구청은 어제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인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명성교회 부목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체류 시간은 1분 정도였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동구는 두 사람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함께 탄 자녀 2명은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좁고 밀폐된 공간입니다. 2m 이상 안전거리를 두기가 어려워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미세 한 침방울에서 둥둥 공기를 타고 해서 내 코로 직접 들어와서 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손잡이나 버튼을 매개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비말, 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이제 이런 데 튀는 곳에 많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손이 닿는 곳이 대부분 감염이 위험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전파가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철저히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엘리베이터 버튼과 손잡이에 세정제를 뿌리거나 손 세정제를 수시로 사용하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엄중식 교수님과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보도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재확진 받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재발이 아니라 재감염이 아니라 재발로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고 완전히 치료가 되고 다시 새롭게 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은 정말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어떤 면역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일정 기간 동안에는 검출이 안 될 정도로 줄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이러스 양이 늘어나서 다시 증상이 나타나고 확진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재발의 경우에는 결국 퇴원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퇴원 후에도 자가격리를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예외적인 사례로 끝나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환자들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약간 퇴원을 하는 길이를 좀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병상이 부족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계속 또 나온다고 하면 퇴원을 하는 그 기간을 좀 미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퇴원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증상이 경증이 되면은
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상태에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가격리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자원을 소모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이 방역 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국 같은 사례가 자가격리 2주를 더 하나요? 네, 중국에서 아마 이런 그 퇴원 후에 확진이 다시 되는 사례가 몇 가지 네, 보고가 발견이 돼서. 되면서 퇴원 후 자가격리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사례가 다시 발견이 된다면 그런 퇴원 후 자가격리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에 대한 이제 좀 전문가들께서 모여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야겠네요. 네, 지금 뭐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중앙임상 TF에 사례를 올려서 평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곳의 전문가들이 좋은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방금 리포트 보셨지만 실생활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거나 아주 짧게 마주친 그런 사례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나 이런 걸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엘리베이터는 워낙 그 작은 공간이고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만약 감염된 환자분이 네. 짧게라도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 이 비말이 바로 그 들여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말에 의한 전파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비말들이 손잡이나 버튼에 붙어서 이걸 손으로 만져서 또 손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 진입을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서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손위생을 자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뿐 아니라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뭐 버스 이런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일회용 장갑을 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일회용 장갑 자체를 끼는 것도 뭐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일회용 장갑을 또 벗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장갑을 끼더라도 뭐 알코올이 있는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손을 닦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손위생을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흡연하는 분들은 흡연 구역에서 다 흡연을 하시잖아요. 이건 괜찮은가요? 흡연 자체가 일단 위험하고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흡연을 하다 보면 이제 기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과정에서 비말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이 공항의 흡연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흡연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환자 얘기하시는 그래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흡연하지 말으셔야죠.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운동은 좀 어떤지, 야외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지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개방된 공간에서 환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개인 간의 거리를 1m, 2m까지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야외에서 운동은 뭐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한적한 곳이라면 네. 뭐 마스크 착용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그런 곳이라면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약간 실생활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좀 물어봤고요. 혹시 지금 이 재감염 사례 때문에 재발 사례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코로나19 한 번 걸리면 항체가 생겨서 2번은 안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코로나19는 이제 새로운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실제로 어떻게 그 활동을 할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재감염을 일으킬 건지 또 이런 재발 사례가 많을 건지가 불분명한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사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스에 심하게 앓았던 사람의 항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막아줄 거라고 예측하는 몸의 구성 요인인 항체가 1년 반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네. 경하게 앓은 분들 같은 경우 몇 개월밖에 안 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앓으면요? 그래서 이런 항체가 실제 보호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서 재감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람한테 감기를 일으키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 번 감기에 걸리지만 계속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항체가 만들어져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아마도 이런 충분한 보호 효과를 못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재감염 사례라든지 또는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감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구, 경북을 넘어서 이번 주말에 혹시 수도권 쪽도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위주로 확진자들이 대부분 나오고 그중에 또 8, 90%가 특정한 교단의 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떤 역학적 연결고리가 분명하지 않은 환자들이 네.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겠고 특히 서울, 경기는 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그리고 이런 밀집된 생활을 하는 양상을 더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그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좀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네, 지금 뭐 너무나 중요한 게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집회 이런데 뭐 그게 종교적 집회든 사회적 집회든 정치적 집회든 예. 이 집회 다 연기하고 참여하지 말으셔야 되겠고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엄중식 교수셨습니다. 예, 정부가 오늘 440만 장이 넘는 공적 마스크를 전국에 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간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오늘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448만 장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154만 장, 수도권은 218만 장이 공급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에선 주로 약국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10,000곳이 넘는 수도권 지역 약국에 마스크가 100장씩 공급됐는데 약국에선 금방 동이 났습니다. 10시 반쯤에 하고 바로 10분 안에.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양은 최대 5장인데 약국이 임의로 한 장으로 줄여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1인당 한 장씩 줬어요. 한 장씩 줬어요. 그런데도 오후에 마스크를 사러 온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마스크 왔어요? 마스크 있어요? 다 나갔어요. 수도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 물량이 풀리자마자 구입해 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적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도 마스크를 사려는 줄은 또다시 길게 이어졌고 전부 다 판매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사지 못하고 헛걸음을 한 시민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자취를 감췄던 마스크들이 이렇게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도 이전보다 낮아진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공적 물량을 점차 풀자 값이 떨어지는 걸 우려해서 사재기한 걸 내놓은 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식약처가 인증한 KF94 마스크를 한 장당 2,150원에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오늘 올라온 글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기 직전인 나흘 전만 해도 한 장에 4,000원씩 팔겠다는 글이 쉽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정가보다 싸게 팔겠다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풀기 시작한 어제부터 매점 매석을 했던 마스크를 급히 파는 걸로 의심되는 또 다른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 마스크 3만 장을 팔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사이트 글을 수사 중입니다. 가격은 한 장당 약 1,586원으로 이전에 비해 가격을 낮춰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도 오늘 새벽 3시쯤 마스크 2만여 장을 해외로 보내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가격을 낮춰 팔겠다는 게시물이 잇따르자 절대 사주지 말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대량으로 사재기했다가 이제 와서 마스크를 내놓는 업자들이 나오고 있다며 아무리 싸도 사주지 말자고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며칠씩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시 쓰는 걸 권하지 않던 보건당국도 조만간 재사용 지침을 마련해 알리겠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소독 방법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최하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에탄올이 마스크 소독에 효과가 있다는 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방울 같은 외부 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나 다리미로 열을 가하는 방법도 좋지 않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가장 좋지만 물량이 부족해 쉽지 않습니다. 결국 개개인이 조심스럽게 보관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식약처가 곧 재사용 기준을 정리해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보관만 잘해도 오염 가능성이 훨씬 작아집니다. 잠시 벗을 땐 주머니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포장 비닐을 버리지 말고 보관 용도로 쓰거나 비닐팩이나 봉투에 담는 게 좋습니다. 책상이나 식탁에 올려둘 땐 겉면이 닿도록 놓습니다. 접어서 보관할 때도 바깥면이 안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벗을 땐 가능한 고리만 잡고 뺀 뒤 깨끗이 손을 씻어줍니다. 올바른 세탁법이 아닙니다. 일부 제품은 끓는 물에 삶으면 조직이 늘어나 모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KF 인증을 받은 면 마스크는 세탁을 하면 미세 입자를 거르는 기능이 사라집니다. 물에 중성세제를 풀거나 비누를 써 손으로 주물러 빤 뒤 충분히 말리면 됩니다. 직접 만든 마스크에 필터를 끼우면 어느 정도 차단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정전기 필터를 끼운 면 마스크로 실험해보니 KF80 마스크와 성능이 비슷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세탁한 뒤에도 필터를 바꾸면 침방울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거의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직접 만든 마스크는 일반적인 면 마스크 정도의 기능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일부 나라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국 제한 등의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는 곧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주목이 되는데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콕 집어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감염자가 많은 몇 나라에 대해선 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곧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ell, we're looking at that right now, and we're looking at a couple of countries, a few countries that have a little bit disproportionately high number. 이틀 전 기자회견에선 한국 등에 대한 입국 제한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워싱턴 포스트는 당국자를 인용해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새로운 조치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엔 큰 타격을 입은 나라로 한국과 이탈리아를 꼽았습니다. We're working with other countries. We're trying to help some other countries. A couple of them have gotten hit pretty hard. South Korea and Italy in particular, they've been hit pretty hard.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금지 직전 수준인 3단계로 높인 상태입니다. 미 보건당국의 경보는 이미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실제 이뤄질 경우 경제적, 외교적으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만 한 달에 20만 명 안팎에 이릅니다. 다만 동맹국에 대한 입국 제한은 경제적 불안 심리를 키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이를 봐가며 시기나 내용 면에서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만 매우 높음이었고 다른 지역은 높음 수준이었는데요. 중국 이외 지역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위험 수준을 높인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세계적인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 위험 수준을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올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and the number of affected countries over the last few days are clearly of concern. 하루 사이에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멕시코에서도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888명, 이란은 388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까지 대륙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태인 팬데믹을 선언하진 않았습니다.
If we say there's a pandemic of coronavirus, we're essentially accepting that every human on the planet will be exposed to that virus. The data does not support that as yet. 대부분의 사례를 추적할 수 있고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서 자유롭게 퍼지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빠르게 대응한다면 전파를 크게 억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나라가 이란인데요. 이란의 사망자 숫자를 놓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인사 문화까지 바꾸는 나라도 생기고 있는데 국제외교안보팀 이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우선 지금 코로나19 피해가 큰 다른 나라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중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나라는 이란입니다. 공식 집계상으로 34명이 숨졌는데요. 그런데 영국 BBC 방송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현지의 의료 소식통을 취재했다며 지금까지 이란 전역에서 210명 넘게 숨졌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공식 집계와 6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네. 때문에 이란의 정부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란이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이란 정부는 B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또 공식 집계상으로 388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에는 이란의 부통령과 보건부 차관 등 고위공직자 7명도 포함됐습니다. 예, 중국 얘기를 좀 해보죠. 중국은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밝힌 수치에 따르면 28일 하루 동안 427명이 새로 감염됐고 47명이 숨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5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사망한 사람도 3일 연속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중국에서 하루에 3,000명 넘게 새로 감염이 되고 또 100명 넘게 숨졌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감소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코로나19의 방역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확신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탈리아 옆에 있는 그 스위스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아서 예방조치에 나섰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스위스는 지금까지 확진 사례가 15건이 보고됐는데 네. 앞으로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든 공공 및 민간 행사를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5일 열흘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제네바 국제 모터쇼도 취소됐습니다. 네. 세계적인 자동차 전시회로 관람객이 70만 명에 이르는데 3일 전까지만 해도 주최 측이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아서 급하게 취소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남미 브라질에 이어서 멕시코에서도 환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를 다녀온 남성 2명입니다. 네. 이 때문에 멕시코는 인사법도 바꾸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건부가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악수나 포옹을 하지 말고 볼키스도 삼가라고 권고했습니다. 예,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오는 신도들을 다 만나서 그런 것 같은데 감기 증세를 보여서 일정을 취소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28일 오전 미사만 진행을 했는데요. 앞서 26일 예식 때 교황이 기침을 하며 감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네. 이날 예식 전에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신도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현재 이탈리아는 교황청이 있는데 현재 확진자가 이탈리아에서 900명에 이르기 때문에 혹시나 교황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른 나라 상황을 이혜원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00명을 넘긴 지 불과 하루 만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앞서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가 마무리돼 간다고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조사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네, 정부가 확보한 신천지 국내 신도 명단은 모두 21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21만 명을 전부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가운데서 미성년자와 또 국내 주소가 확인이 되지 않는 신도를 제외한 19만 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또 정부는 신천지 예비 신도, 그러니까 교육생의 6만 5천여 명의 명단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도 앞으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예비 신도 그리고 또 연락이 안 된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계속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조사에서도 유증상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381명이 증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우선 검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증상이 없다고 답한 신도들도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받습니다. 감염이 됐지만 아직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 무증상 감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유증상자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늘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 신도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요, 이 신천지 신도들의 확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유증상자는 물론이고 아직까지 증상이 없는 사람을 검사를 했는데도 신도가 아닌 집단에 비교해서 이 확진 판정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대한 고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교회 신도들의 확진 판정률이 높아서 당분간 대구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 거란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지는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확진 환자들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우선 대구 지역의 경우에 확진자의 80% 이상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진 않은 이른바 경증 환자들입니다. 증상이 비교적 가벼워서 진통제나 해열제 정도만 쓰면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0% 정도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서도 5% 정도는요, 기저질환 등이 있어서 좀 주의 깊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영남 지역 전수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만 조사에 불응한 신도가 1,000명이 넘었는데요.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데 상당수는 집에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 신천지 측으로부터 받은 신도와 교육생 명단은 3만 1,000여 명입니다.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전수조사엔 다른 신도들까지 동원됐습니다. 비협조적인 신도를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응자라든가 전화를 받고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부진 측에서 다시 전화를 받아도 되는 거다 해가지고 안내를 했어. 3차례 이상 전화를 걸고 문자까지 남겼지만 부산에서만 1,100여 명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울산과 경남에선 270여 명이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경남에선 경찰까지 나서 어젯밤부터 이들의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연락이 안 닿은 이들 중 상당수가 집에 있었습니다. 짜증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찾아가고 하는 데 대해서. 부산에선 아예 명단에 없는 확진자가 나온 만큼 명단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협조에는 관용으로 거짓에는 엄벌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만 기침과 고열 등 증상을 호소한 신도가 500명에 이릅니다. 앞서 대구에서는 유증상 신도 가운데 80%가 확진자로 드러났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그럼 환자가 2,000명까지 늘어난 대구 바로 연결합니다. 자, 김지성 기자. 확진자가 2,200여 명인데 병원에 이송됐거나 오늘까지 이송될 환자는 그 절반 정도라고요. 네, 오전까지 1,300명이 자택에서 격리 중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중으로 187명을 병상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직 확진자의 절반 정도는 갈 수 있는 병상이 없는 겁니다.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병상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이 호텔이나 수련원 등 시설 격리가 가능한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구 지역 모든 초중고교 개학이 2주 더 연기됐다고요? 네, 원래 3월 9일에 개학하기로 1주 미뤄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연일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대구시 교육청은 2주 더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대구 지역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오는 3월 23일에 개학합니다. 예, 그리고 또 코로나19는 침방울을 통해서 주로 전파가 되는데 확진자가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는 일까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확진자 A씨는 보건소 직원 B씨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B씨는 이송을 위해 운전 중이었는데 이송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씨가 속한 대구 달성군 공무원 노조는 경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영덕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는 공무원이 신천지 교인인 걸 숨기고 근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영덕 군수 등 총 93명이 진단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군청 청사 전체도 폐쇄됐습니다. 모두가 합심해 위기를 이겨내려 힘쓰고 있지만 곳곳에선 이런 일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김지성 기자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의료진은 대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로 민복기 대구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을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에서만 전체 환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는데 이런 예. 증가세는 아무래도 내일도 이어지겠죠? 예, 저희가 아마 지난 주 초부터 이제 예측했던 대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틀 전에 저희와 인터뷰를 할 때 신천지 교인 중에 유증상자의 80% 이상이 확진자로 나올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어제와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그 정도 비율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는 아마 저희도 검체 확보를 했고 검사 결과가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네. 비슷한 예측한 범위 내에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계는 이번 주말이 다 지나고 나서야 나오겠죠? 그렇죠. 다음 주 초 정도가 되면 저희들도 빨리 이제 역학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 주 초가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방향성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증상자 1,000여 명 검체 채취는 다 마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예. 이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신도들이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저희가 오후까지를 정확하게는 못했지만 아마 내일 정도까지는 다 완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지금 신도가 아닌 대구 시민들도 많이 검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확진 발생이 나오는 게 신도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현재는 다행히 이제 아직까지 외부 확산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그 유증상자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진료를 보고 확진되는 율이 굉장히 아직은 낮은데 이제 신천지 교인 중에서 무증상자 분들을 일단 먼저 검사를 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조금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다음 주 한 중반 정도까지 일단 샘플링을 해서 이제 얼마나 더 좀 차이가 날까 이런 것들 좀 데이터를 내볼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계속 그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 수가 늘고 있다 보니까 검체 채취나 검사를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민이 못 받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설명은 하던데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무조건 검사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도 네. 그 증상이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많이 꼭 필요할 경우를 우선적으로 이제 하는 걸 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검사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그러니까 지금 다 사망자분들을 보면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자인 경우에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젊고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우선 검사를 물론 해서 격리를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지만 치료에서 개념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 이제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을 빨리 해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안타깝게도 대구에서는 집에서 기다리다가 숨지는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구시가 어제까지 1,300개 넘는 병상을 확보했다고는 하던데 좀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1,300개를 확보해도 한 1,000분 이상이 계속 못 들어가는 상황이 계속 되겠죠. 네. 예. 뭐 아무래도 옮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총 1,300여 개를 이제 그 확보를 하더라도 기존의 앞에 환자분들이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700분 이상 있고 이제 토일 또 한 500분 가까이 들어가면 그진 1,300병상이 다 차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나오는 확진자가 또 많은 숫자가 몇백 명씩 증가되면 결국은 계속 입원을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구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들 상태를 확인해서 그중에 한 24명 정도를 우선 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예. 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분들이라도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 대기되신 분들을 봉사 단원들이 네. 전화 모니터링을 바로 시작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이제 항목을 만드는 상황에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긴급하게 그분들의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지 유무를 받아서 그걸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빨리 우선적으로 입원 조치한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환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대구시가 호텔이나 연수원 같은 임시격리 시설을 지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할 것 같은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은 동의를 못 하실 수가 있겠지만 네. 현장에 와서 보신 분들은 동의 안 할 수가 없을 상황이라고 제가 전할게요. 왜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사들이 회진을 돌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어떤 치료 시설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어서 임시 병원을 만들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부 부처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누가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정부와 국민들과 이 의료 전문가들이 전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어느 분이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예, 어제 밤늦게 전문가들이 대구에서 다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선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나요? 첫 번째는 이제 사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최대한 우리가 이제 중증 환자를 잘 이렇게 케어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어떻게 하든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들을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감염증 말고도 이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함으로 해서 병실 확보가 또 모자라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는 심근경색증 환자나 이런 분들이 또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응급 환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과 의료 인력을 적절히 배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에 계신 의료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호복이나 보호장구가 모자라지는 않은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최대한 지금 공급을 이렇게 하고 있고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일단 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까지도 음압이라는 음압 병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부족해서 각 대학병원에서 지금 연락을 막 전화로 받다가 왔고, 그다음에 방호복이 뭐 너무 모자라서 오늘도 뭐 귀중하게 많은 연예인 분들이 또 방호복을 보내주셔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받아서 하루 이틀 사용하면 다 소진이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N95 마스크 보내달라고 저기 병원에서 연락 오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런데 그렇게 보호복이 없으면 어떻게 진료를 보시나요? 다시 재사용하나요? 보호복이 없어서 사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의료인들의 이제 감염에 대한 저희들이 걱정이 많은데 지금 현실의 상황이 이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 순간 임시 방편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말씀 고맙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말씀 고맙습니다. 민복기 대구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지자체들이 차에 탄 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검사 시간도 줄고 감염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천안 종합운동장에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입니다. 차 안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면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창문 너머로 검체를 채취합니다. 문제서 할 거고요. 마스크 최대한 내려주세요. 임시 상황사입니다. 안 해보세요. 최대한 소리를 내세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검체는 바로 분석기관으로 옮겨집니다. 대구와 경북을 다녀왔거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들이 검사 대상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어렵다며 이곳을 대신 찾아온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아이가 열이 지금 일주일 내내 난다고 해서 기침갈이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차들이 지나가고 나면 방역차로 소독합니다. 천안 지역의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어제부터 설치됐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에도 설치됐습니다. 30분 이상 걸리던 검진 시간이 10분 만에 끝나다 보니 지자체들이 앞다퉈 설치 중입니다. 검사를 기다리며 생기는 접촉도 피할 수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이를 이용한 사기 범죄 행위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결제를 유도하거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겠다며 링크를 클릭하도록 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가기도 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개당 1,000원에 판다는 중고거래 사이트 글입니다. 중국 수출이 막혀 싸게 판매하게 됐다고 돼 있습니다. 구매를 위해 연락을 하자 네이버 페이로 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며 결제를 유도합니다. 이를 본 소비자가 혹시나 해서 네이버에 문의하자 가짜 사이트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좀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중고거래 진짜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진짜 속을 법한 원래 200개 달라했어요. 이메일과 문자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관련 공지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하지만 가짜 메일입니다.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해킹 프로그램이 이메일을 연 사람의 PC에 파고듭니다. 문자 메시지로 마스크를 무료로 받아가라고 하거나 감염자 동선을 알려주겠다며 악성 링크를 보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문자나 메일은 아예 열어보지 말고 컴퓨터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PC에 있는 운영체제와 프로그램들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만 하셔도요. 첨부문서를 클릭했을 때 해킹당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3일절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곳곳에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에 고비라고 하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개인 위생에 좀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